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미국 취업 이야기 KBS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 댓글과 격려를 통해서 연락을 오고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 제목 보니까 나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1억 더 번다는데 그 1억 더 번다는 의미가 1억을 넘게 번다는 의미냐 아니면 남들보다 1억을 더 많이 번다는 얘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을 보시면 나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1억 더 번다. 더가 좀 약간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더 번다의 의미가 over 1억을 넘게 정말 번 의미인지 아니면 어디셔널 추가로 1억을 더 번다는 얘기인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제 책을 보시면 이제 자세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영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인 미국 취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럼 계속해서 좋다 그럼 포기 안 하고 한번 도전해 본다 이거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 방법을 알려달라. 구체적인 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런 실전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영어를 평생 해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죠. 영어라는 게 결국은 언어일 뿐인데 우리가 아무리 영어 성적이 좋고 해도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거나 듣는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도 미숙하고 정말 문제 푸는 그런 기술만 배우고 뭔가 좀 꼬였는데요. 처음부터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일단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학습 전략은 일단 먼저 귀를 뚫자는 겁니다. 먼저 귀를 뚫어야 한다. 이렇게 귀걸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남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들려야 돼요. 클리어하게. 근데 그게 안 들리니까 대충 알아듣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진행을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100%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해주면 다 알아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간혹 특히 엔지니어 중에 자기가 100% 못 알아들었는데 외국인들 중에요.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했다가 회사에서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보고 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클리어하지 않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나 지금 너가 말하는 게 정확히 접수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 클리어하게 언더스탠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습관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예스나 노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수준의 어떤 일상회화 그 정도 실력이면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하셔도 안 되는 게 이게 영어인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죠. 언제까지 스트레스만 받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목표를 아예 낮게 잡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잡은 목표가 영어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정말 딱 중학교 수준의 그런 일상회화 수준까지만 일단 올려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정도 수준의 회화가 될 정도로 생존 영어죠. 그 수준으로 일단 키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차츰차츰 올려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미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종 인종들이 모여 사는 나라예요. 그런 말이 있죠. 아메리칸 멜팅 팟이라고 그 용광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그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정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많고 어느 정도 배워서 그냥 하긴 하는데 틀린 영어를 하는 거죠. 그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엉터리 영어를 하면서 또 이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영어 좀 잘못돼도 크게 의사소통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발음이라든지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에 크게 주눅을 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요. 그냥 얼굴 두껍게 밀어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이제 생존 영어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귀를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귀를 뚫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귀를 뚫을 수 있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오랜 기간 그냥 꾸준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때 보면 그때는 뭐 아날로그 시대라 카세트 테이프밖에 없었죠. 다들 뭐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던 뭐 추억의 그 마이마이 아니면 뭐 워크맨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영어를 듣고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세상 좋지 않습니까? 디지털 세상이라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하나만 봐도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정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정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뭘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는 행복한 고민에 이르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뭐 내가 왕도다, 뭐 좋은 방법이다 해서 올라온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영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 각자 나름대로 뭐 드라마 미드 뭐 그런 걸 통해서 봤네,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과 그 코드가 맞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 잘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도 세상에 정말 5만 가지 방법이 있어도 결국은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거를 듣기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직접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뭐든지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이 듣기가 오래 가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것들은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다는 거는 본인 취향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고 가장 좋은 채널들 그런 거를 보셔서 쭉 듣다 보면 지속적으로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정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서서히 뚫리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듣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영어 발음이 영어에만 있는 그 어떤 그 독특한 그 인토네이션, 그 억양이 있어요. 음조 같은 거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보시면 그 중국어 제가 그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중국어에 사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성부터 4성까지 중국어에 사성이 있어서 똑같은 어떤 그 발음 소리를 내는 한자인데 성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조가 다르면 잘못해버리면 전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소리라도 성조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1성부터 4성까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그 인토네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스트레스 앤 액센트라고 그러죠.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 그 강세를 줄 때 줘가면서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내려가는 그런 인토네이션 흐름을 잘 타야 이 영어가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거든요. 한국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인토네이션 중국말하고 달라서 인토네이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라 말 자체가 우리나라 스타일로 대부분 영어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 원어민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제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강세를 안 타니까 그냥 평이하게 쭉 가니까 이 못 알아듣는 거죠, 잘. 그 예전에 유학할 때 보면 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뭐 인도에서 온 친구들 뭐 다 인터내셔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영어들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영어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잘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발음을 내고 소리를 내니까 아무리 틀린 발음을 해도 우린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또 그 중국 친구들이나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특유의 그 억양이 있어요. 인도 딱 전화로 들어도 아, 이 사람 인도 사람이구나 바로 이제 티가 날 정도로 알 수 있는 특이한 억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는 영어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잘 못 알아듣지만 원어민들은 오히려 잘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그때 얘기했던 그 원어민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영어보다 오히려 뭐 중국이나 인도 영어가 자기들은 더 알아듣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그 영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토네이션이라는 거죠. 강세. 그런 강세와 인토네이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듬을 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말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가장 그 재밌는 방법으로 지루하지 않게 오랫동안 이제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리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귀에 들리면 말이 저절로 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들리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닝이 되면 이제 스피킹도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일단 귀가 뚫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어휘력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단어를 하나라도 더 늘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풍부한 어휘력이 있어야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휘가 딸리다 보면요. 단어를 아는 게 몇 개 없다 보면 맨날 똑같은 단어만 쓰고 똑같은 표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맨날 그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고스톱 다 좋아하시죠? 고스톱을 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열심히 피를 모아야 되잖아요. 이 피를 열심히 모으지 않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피보죠. 그 피박. 고스톱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그 피박인데 그런 식으로 고스톱판에서 한 장 한 장 피를 긁어 모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 단어를 긁어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어휘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이제 내공이 쌓이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미국에서 오래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매일매일 영어를 접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거의 매일 영어 단어를 찾아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전공 영어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한데 뭐 생활 영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메일을 주고받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뭐 확실치 않은 약간 전혀 모를 때도 있고 알긴 아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을 거의 매일 찾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얘기 하면 진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너 지금 미국 간지 뭐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영어로 뭐 말을 하는 공무원까지 하면서 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친다면서 영어가 그렇게 안 되냐. 그렇게 사전을 찾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의아해 하는데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미국에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영어를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내가 미국 가서 뭐 5년, 10년, 20년 살면 영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 기간과 시간과 영어 실력은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쫙 올라가는 직선 그래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S자 쭉 늘어뜨린 S자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영어 실력이 많이 급상승을 합니다. 초반에. 저도 이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미국에 왔던 첫 해에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1년이 정말 영어 실력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1년은 영어 실력이 쫙 상승을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 상승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뭐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정말 오래 살다 보면 영어 실력이 줄 때가 많아요. 뭐 아는 단어도 까먹고요. 오히려 실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았던 미국에 거주한 기간과 영어 실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 초반 1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초반 1년 영어 실력이 확 급성장하는 그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확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어 실력을 확 잡아야지 안 그러면 영어 실력이 평생을 살아도 절대 늘어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20년, 30년을 살아도요, 정말 말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아직 많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저도 그런데 어떤 단어나 표현이 이게 영어 표현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좀 뭐 밥맛없다, 뭐 재수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단어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표현이나 이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을 뜬 지 오래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고요. 또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냐?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정말 평생을 살아도 영어는 늘지가 않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저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만 20년 가까이 살아도
정말 매일매일 사전을 찾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를 뚫어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듣기를 꾸준히 반복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어휘를 늘려야 된다 그랬죠. 정말 단어를 하나라도 더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웹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뭐 물론 당연히 사전을 통해서 외우죠. 근데 사전을 찾아봐도 금방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익숙하게 내 걸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유글리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글리시.com이라는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단어를 이제 거기에 검색란에 치시면 그 단어가 원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 상황별로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짧은 동영상. 그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밑에 물론 자막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똑같은 그 단어인데 이런 경우에 쓰이고 저런 경우에 쓰이고 하여튼 그 수많은 경우들이 동영상으로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유글리시.com에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저처럼 하시면 결국은 그 예문이거든요. 수많은 예문을 봐야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재적소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 어감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 제가 이 책에서도 영어편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시면 그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선택한 괜찮은 그 웹사이트라든지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고 각자 모든 분들이 아마 실력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그 스타일과 레벨에 맞는 가장 적합한 채널과 그 웹사이트를 찾으셔가지고 꾸준하게 들으면서 단어를 외우시면서 뭐든지 재밌어야 오래 가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공고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정말 영어는 제가 해보니까 처음 딱 시작해서 그 초반 1년에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초반 1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뭐 내가 그래도 뭐 평생을 영어를 했는데 그런 거 다 잊으시고요. 그냥 그전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아깝지만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1년 동안 한번 영어를 해보자 하는 각오를 세우시고 1년 365일 뭐 어떻게 보면 뭐 긴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 그 긴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잠깐 훅 지나가 버리는 짧은 시간인데 지금 이 바로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목표를 세우시고 딱 1년만 해보시죠.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딱 1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하시면 제가 꾸준히 또 응원을 해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